반갑습니다. 힐링툴 카페지기 알파 웨이브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아주 힘이 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전기와 파동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일상에서 정말 현대 문명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전기 없으면 불 안 들어오고 이런 것뿐이 아니고 주유소도 스톱되고요. 주유소에 기름을 퍼서 차에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차가 다 스톱되고 모든 게 마비됩니다. 어떤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잘 몰라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전기 지식,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한 정보 파동, 파동은 뭐고 정보는 뭔지, 그 정보 파동 이해와 활용에 관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한 2번 쉬겠습니다. 1시간 하고 좀 쉬고. 전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분자이고, 분자를 쪼개면 분자들이고, 다양한 분자가 있죠. 분자를 쪼개면 원자잖아요. 원자가 한 100가지 정도 되죠, 대략. 100가지 정도 되는 원자가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듭니다, 다양하게. 그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원자 핵은 양성자가 있어서 양자,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전기 밖에서 바라보면 전자와 양성자 전기가 똑같아서 서로 상쇄돼서 0이에요. 전기를 안 띄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자가 모자라거나 많아지면 전기를 띱니다. 전자가 더 많아지면 음전기, 음이온이라고 부르고, 플러스가 전자가 모자라서 플러스 전기를 띄면 양전화, 양이온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공간 정화기로 만드는 훈자 물약은 음이온이 풍부한 물이잖아요. 이게 음이온이 풍부하다, 그 얘기는 전자가 많다 이 소리죠. 전자가 모자란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도시에는 양이온이 많거든요. 어쨌든 음극으로 전기가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전기는 정전기가 있죠. 흐르지 않는 전기. 정전기 사람들끼리 몸 안에 전기가 쌓여 있어서 만나면 스파크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지금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것도 전전기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니까 전기도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전기력, 전기가 만들어내는 잡아당기는 힘이 실제 존재합니다. 정전기가 있는데, 정전기도는 종류가 무지 많거든요. 이 지구상에 치는 전기 번개, 이것도 정전기 현상이죠. 구름이 전기를 띠는 거예요. 구름이 전기를 띠는데, 지구 땅과 구름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가 구름의 전기량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이 전기가 땅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번개입니다. 천둥 번개. 방전되는 거죠. 방전. 전기가 이렇게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대지 표면은 정전 유도에 의해서 양전하로 그래서 하여튼 양전하, 음전하 서로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만나죠. 그게 그냥 우르릉 꽝 하는 거죠. 그 천둥 번개가 눈으로 보이는 전기 스파크. 그 다음에 빛은 1초에 30만 킬로 정도 가니까, 순식간에 가니까 우리 눈에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멀리서 번개를 치면. 그다음 소리는 한참 후에 들리죠. 우르르 꽝 소리가 먼저 번쩍한 다음에 한참 몇 초 뒤에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소리는 속도가 느리게 갑니다. 공기 진동의 소리는 4이때 뒤에 나오는데 1초에 340m 뿐이 안 가요. 물론 그것도 무지 빠르지만 1초에 340m. 1km 소리가 가려면 벌써 몇 초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번쩍하고 소리가 들린 데까지 시간을 측정하면 번개가 친 곳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정전기에 의한 전기 번개, 전기 현상이다. 네. 그 번개 방전으로 생성된 음이온과 오존이 대기 중에 유해 물질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 유해 물질들은 전기적으로 오존 같은 것들, O3,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전기적으로 중화시켜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항시 어디선가에 지금도 번개가 치고 있어요. 1초에 한 200번 이상 친다고 그래요. 평균. 24시간 계속 끊임없이 어디선가. 그 전기 현상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총체적으로 전기작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구에 어떤 주파수를 가진 전기작용이 발생하죠. 그게 슈만 공명이죠. 네. 슈만 공명 아시죠? 네. 자, 그런데 금속, 전기를 잘 흘리는 철, 구리 이런 경우에는 금속은 그 안에 자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이 금속이고 전도체, 전기를 잘 흘린다 해서 금속 도체입니다. 제가 저를 좀 보면서 그 전자가 이렇게 궤도가 있는데 맨 끝에 전자들은 이 원자 핵과의 구속력이 좀 떨어져요. 쉽게 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주를 붙잡고 있는 힘이 4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 와. 어쨌든 그래서 자유전자가 풍부한 철 같은 경우는 전기를 잘 흘린다. 어서 오세요. 전기를 잘 흘린다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다. 이런 것은 상식이지만 상식으로 알고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전기 수돗물은 파이프 한 개만 있어도 물이 흐르죠. 네. 높은 데 물이 있으면 낮은 데로 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중력의 힘에 의해서. 네. 그 중력은 당기는 힘만 있어요. 인력만 있어요. 청력, 밀치는 힘은 없어요. 전자기력은 당기는 힘과 밀치는 힘이 있고, 강력과 양력은 우리 사람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원자 이하의 그 소립자 세계에서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 힘이 있으니까 물질이 구성되는 거고 만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 힘을 이용한 것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이고요. 자, 전기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불을 켜고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 2개가 있어야 돼요. 선 2개가 있어야 전기는 가고 오는 선 2개가 있어야 흐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선 1개만 있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수돗물은 하나만 있어도 흐릅니다. 이제 이 물탱크가 더 높이 있으면 수압이 더 높겠죠. 압력, 수압이 높은 거예요. 전기 건전지 1개면 배터리가 만약에 1.5V다. 그럼 1.5V라는 압력으로 전류를 흘려주는 건데, 건전지가 2개면 3V, 그죠? 4개면 6V 더 올라가겠죠? 수압이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전압도 전기의 압력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전기가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전구를 켜죠. 물은 수압에 의해서 그냥 흐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전기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폐회로라고 불러요. 회로가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스위치가 뭐냐면, 그래서 전기가 좀 흘러서 불이 들어오죠. 스위치를 거쳐서 스위치를 딱 열면 전기가 안 흐르죠. 끊기죠.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스위치란 것은 전기의 흐름을, 전기선을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전류의 흐름을 연결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전기장치들, 전자기기들의 고장의 대부분이 이 스위치선합니다. 대부분이 스위치선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접점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자, 전기는 전압이라는 압력으로 흐르는 전기의 양, 전류, 흐름이에요. 흐름. 수류할 때 전기의 흐름, 그 다음에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전기 저항이 존재해요. 그걸 R,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단위가 있어요. 전압, V는 볼트라고 읽죠? A는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오음이라고 읽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잘 안 보는 그런 단위죠. 근데 V와 A는 많이 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전압과 전류 저항은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예, 이거 가장 기본적인 전기의 법칙, ohm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전압, 이건 꼭 기억해 두시는 필요가 있어요. 전력 아시죠? 전기를 쓰는 양, 전기로 일할 수 있는 힘, 그게 전력, P, 파워, 단위는 와트, W를 쓰거든요. 와트를 쓰는데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돼요. 전압이 100V다. 전류 1A 흐른다. 그럼 100 곱하기 1, 100W인 거예요. 전류가 2A다. 그러면 200W. 10A다. 그러면 10, 그러면 1000W. 1000W는 1kW죠. 1000이 1K니까. 제가 막 지금 말이 빠르고 제 말 중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느긋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ohm이라는 물리학자가, 전기공학자, 전기 초창기에 이런 걸 알아낸 거예요. 그 실험을 해보니까, 전압은 V는 IR,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니까 전압이 되더라. 저항은 뭐 이렇게 전압을 전류로 나눈 거고,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V는 IR. 이게 아주 전기나 전자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죠,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자, 6V예요. 6V 건전지가 있는데 전압이죠. V니까. V는 6V. 자, 전압은 6V다. 이 긴 것이 또는 빨간 것이 플러스를 말합니다. 파란 것은 마이너스를 말합니다. 전기랑 항시 거의 비슷해요. 파란 거나 검은색, 이건 마이너스를 말하고요. 노랑, 뭐 빨강 이런 쪽은 플러스를 말해요. 자, 이게 직류인데, 직류 전기인데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6V 전기가 여기는 전기 저항이 1옴, 2옴, 3옴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이 1오면은 1V, 2오면은 2V, 3오면 3V, 1, 2, 3 더하니까 6이죠. 네. 전압이 이렇게 서로 고루고루 분배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그냥 비율로 생각하면 되죠? 비율로. 예. 1대 2대 3으로 6이 나뉜 거예요. 비율로 생각해도 됩니다. 전압 분배. 예. 근데 이 저항이 3개가 직렬로, 이걸 직렬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연속으로 붙은 것을 직렬, 시리즈라고 하는 직렬회로예요. 직렬회로. 근데 저항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하게 연결했어. 얘는 병렬이라고 불러요. 병렬회로. 전기를 쓰는데 10V를 전기를 흘려주니까 전압은 여기 다 10V 걸려 있겠죠? 그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전류는 전압이 걸려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7A가 흘린다 그러면 여기에는 2오면 5A가 흐르고 여기는 5ohm이니까 더 크죠.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작죠. 그래서 5A, 2A 합치면 7A. 이 전류가 나누는 거죠. 전압은 같은데 전류가 나뉩니다. 근데 전류의 그 양은 저항에 따라서 다르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그래서 I는 R분의 V. 그러면 V가 10이잖아요. 10을 2로 나누면 5A. 10을 5로 나누면 2A.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그 전류값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거지만 이게 ohm의 법칙의 원리예요. 이건 이해할 수 있으시죠? 직렬, 병렬. 우리가 전기 220V 쓰잖아요. TV도 써. 냉장고도 써. 똑같이 220V 걸려 있죠. 근데 TV보다 냉장고 전기 소모가 더 많아. 그럼 이게 냉장고는 전기 저항이 작은 거예요.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 ohm의 법칙 대충 이해하셨어요? 전기는 직류하고 교류가 있어요. 직류는 건전지가 직류죠. 전기 극성이 정해져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항시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직류. 한쪽 방향으로만 반드시 흐릅니다. 해서 직류입니다. DC, 다이렉트 커런트 해서 DC라고 부르죠. 직류는. 근데 교류는 뭐냐면 플러스에서 흘렀다 하시고 마이너스로 갔다가 또 플러스로 가고. 극성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뀌면서 전기가 한 번에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또 이렇게 흘렀다가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교류예요. 교류. 교류는 AC,
alternating current에서 AC라고 부릅니다. 그 DC, AC는 뭐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DC, AC. current, 전류예요. direct current, alternating current, 직류, 교류. 직류, 전류의 크기가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올라갔다가 제로를 거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마이너스 초 갔다가 다시 0을 거쳐서 또 올라가죠.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전류를 교류로 바꾸냐, 교류로 만드냐 헷갈리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 편할 텐데 발전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뒤에 나옵니다. 직류는 건전지, 축전지, 배터리 모두 직류예요. 불빛이 레이저 불빛이 여기는 보이는데 이 화면은 흡수를 해서 반사가 안 돼요. 저도 이거 사고 나서 알았어요. 건전지, 축전지, 배터리,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축전지잖아요. 저축하듯이 저장하는 것이 축전지, 배터리, 건전지 이게 전부 다 전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저장한 겁니다. 정말 다양하죠. 건전지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요. 자동차 배터리 판매하는 회사 그 가게가 있어요. 배터리 가게 가보면요. 세상에 자동차용 배터리가 이렇게 다양한가 싶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아주 되게 종류도 많고요. 겨울에 쓰는, 요즘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겨울에 쓰는 배터리가 있었고 여름에 쓰는 배터리가 있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배터리가 전압이 잘 안 나와. 전류가 잘 안 흘러. 그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문제가 없이 지금은 다 하나로 쓰는데, 우리 자동차 일반 승용차는 전압이 몇 볼트 쓰는지 혹시 아세요? 직류 전압? 배터리 전압? 모르세요? 오마이갓. 남자분들. DC 24V. 땡. 자동차, 승용차는 12볼트를 씁니다. 트럭은 24볼트입니다. 그래서 12볼트 배터리 2개를 씁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24볼트가 되는 것이죠. 배터리 2개를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빼면 이게 12볼트잖아요. 그럼 여기가 24볼트가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이걸 2개를 이렇게 연결한 것을 직렬 연결. 그죠? 예, 직렬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다양한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전기 저장은 다 직류만 가능합니다. 교류는 불가능해요. 직류만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직류가 세상을 바꾼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의 전은 전류를 말해요. 자기는 자석할 때 말이에요. 기는 뭐예요? 뭔가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힘이라는 의미. 예. 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알아냈죠. 이게 전기줄입니다. 전기줄. 전기줄을 똘똘똘 동그랗게 감으면 이것을 코일이라고 불러요. 코일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전기줄을 감은 거예요. 동그랗게. 예. 그냥 일직선에 있는 거하고 전기줄하고 감은 거하고 성질이 달라요. 되게 다릅니다. 전기 회로에, 전자 회로에서 코일이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데 그냥 전기줄 감으면 코일이다. 우토션, 좌토션 감을 때 방향 이런 거 카페에서 보셨을 거예요. 전기줄을 감고 자석을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자석에서 자기력이 나오죠. 예. 자기력선이 이렇게 N극색이 나오는데 자기력선이 전기줄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줄에 뭔가 전기가 흘러. 그걸 처음에 이게 뭐지? 어떤 이런 희한한 형상이 생기지? 그래서 전기줄을 감아놓고 거기에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줄에 전기가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 그것을 전자기 유도. 자기장이 전기를 만들었어요.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보는 전류계 또는 검류계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빌 때는 얘가 이렇게 흘렀다가 자석을 뺄 때는 또 반대로 흘러. 왔다 갔다. 극성이 바뀌면. 어쨌든 가까이 가면요.
전자기 유도가 세상을 바꾼 모든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크기가 변해야만이 돼요. 자기장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즉 자석이 안 움직이면 전기가 안 생깁니다. 이게 수학으로 치면 미분이에요, 미분. 예, 순간적인 변화량.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자석이나 코일 하나만 움직여도 돼요. 자, 전기가, 예, 원리. 그죠? 자석을 움직이니까 전기가 흐르죠? 움직이는 순간에 전류가 발생해요. 근데 전류를 발생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돼. 그죠? 계속 움직여야 돼. 전기가 유도됐다고 해서 유도전류라고도 부르고요. 이해하시죠, 이거? 네, 전자기 유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자석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전기가 안 흐릅니다. 안 생깁니다. 흐르지 않아요. 정지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또 움직이면, 요 순간에만 불이 들어와요. 내려가서 가만히 있으면 또 안 생겨요. 이렇게 하면, 예, 불이 깜빡깜빡해요. 왜? 갔다가 정지되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불이 꺼져요. 얘를 1초에 한 50번 움직여봐. 네, 불이 50번 깜빡이겠죠? 네. 만약에 10번 움직이면 10번 깜빡깜빡하게 보일 거예요. 20번 움직이면 더 빨리 보이겠죠? 깜빡이죠. 25번 깜빡이면 그다음부터는 불이 계속 켜진 것처럼 보여요. 사람 눈에는. 그게 정확하게 24회인데, 이 24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영화 산업에서 중요해요. 영화가 활동 영상, 동영상, 옛날에는 사진만 있었는데, 사진을, 골프를 치는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 1초에 24번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1초에 24번 촬영을 하면 내가 스윙하는 모습이 다다다다다다닥 1초에 24장이 나오겠죠. 위치가 바뀌면서. 그 24번 사진을 1초에 주르륵 다 보여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동영상의 원리인데, 그게 1초에 24번은 최소 돼야 연속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진을 24장 1초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24프레임, 프레임 per second.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초에 24장. 옛날에 영사기 아시죠? 영사기에 필름이 감겨 있잖아요. 필름이 두루룩 해서 돌죠. 그 필름에 빛이 통과하면서 화면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데, 그 빛이 통과하는 필름이 이게 도는데, 그게 1초에 24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도는 속도가. 영사기 필름 속도가. 풀리는 속도가. 그래서 그걸 정밀하게 컨트롤 하죠. 그런데 24장 정도 프레임으로 보면 연서로 보이는데, 내가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눈을 틀잖아요. 그 영화도 1초에 24개가 계속 바뀌는데 내 눈이 이렇게 움직이면 딱딱딱 끊겨서 보여요, 영화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다른 말로 하면 24장이 완전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람 눈에 눈속임으로 잔상이 남아서 24장이면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요즘은 60프레임 많이 씁니다. 1초에 60장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전에 텔레비, 흑백 텔레비, 컬러 텔레비 시절에 그때 30프레임 1초에 방송을 했어요. 1초에 30프레임. 영화보다 조금 낫죠. 그런데 요즘은 또 향수, 복고풍, 이거 보면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움직임이 전혀 없어. 너무 좋아. 부드럽고 매끄러워. 동영상이, 영화나. 근데 옛날 영화가 추억이, 그 일부러 24프레임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럼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 실제 영화 같은. 극장서 옛날에 보던 영화 느낌이 60프레임으로는 안 나요. 또 24프레임을 하면 나요. 하여튼, 그게 지금 엉뚱한 얘기로 갔네요. 자, 전자기 유도. 아하.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고 안 움직이면 전기 안 생긴다. 자석과 전기줄, 도체는 엄밀하게 되게 중요한 관계가 있구나. 이게 왜 생길까? 이거 뭐 다 원자 수준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해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석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앵글 S금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코일을 동그랗게 해놓고서 이 코일을 돌리면요. 날개 바람에 의해서 돌리면 자석 안에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나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기줄에 전기가 생겨요. 거꾸로 예. 코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이 모터가 또 돌아가요. 모터나 발전기나 같은 거예요. 모터나 발전기나 같은 거다. 네. 자석에 의해 유도전류, 극성이 바뀌죠. 자석 방향에 따라서 이게 발전기의 원리예요.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만든다. 네. 그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낸 이게 뭐냐면 진동 모터. 핸드폰 진동이 있죠. 떨잖아요. 하고 떨죠. 그 떠는 게 진동 모터가 내는 진동이에요. 예, 그것도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움직여. 여기 우리 강의실 들어올 때 번호 키가 있거든요. 번호 키를 누르면 문이 열리잖아요. 잠겨 있잖아요. 이렇게 잠겨 있다가 번호를 누르면 얘가 틱 하고 잠겨 있는 것이 당겨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 당기는 힘도 전자기 유도예요. 그 안에 코일이 감겨 있고 전기 흘려주면 그 전기가 코일에 전기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이 수혜가 땡겨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현관문 요즘 그 전자키 이게 다 원리예요. 이 전자기 유도가 너무나 많은 곳이 쓰이고요. 소형 진동 모터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모터는 셀 수 없이 많고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자동차에 모터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왼쪽, 오른쪽, 창문 다 모터잖아요. 네. 의자 앞뒤로 움직이는 거. 요즘 뭐 각도, 움직임이 얼마나 섬세해요. 의자 움직임만 해도 스위치가 몇 개예요? 그게 다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핸들 틀면 핸들이 파워 핸들 아시죠? 내 힘으로 바퀴 못 움직여요. 차가 정지했을 때. 근데 쉽게 움직이죠. 모터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바퀴를. 내 힘을 전달받아서 키워서. 어쨌든 말할 수 없이 많은 모터가 있어요. 다 전자기 유도. 세상 움직이는 힘. 전기차.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동장치가 이제 엔진 대신하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하는 장치. 뭐 전기를 다이렉트로 바로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테슬라 자동차 회사에 그 전기 모터 연구하는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효율의 아주 뛰어난 그 전기 모터를 만들어야 되게 중요한 일이죠. 여기도 보면 어린이들 이거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타면 불이 켜져요. 여기 발전기 들어있는 거예요, 시계 이 안에. 연구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고 불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LED 불이 전기 만들어진 얘가 움직이면 달리면 전기가 생겨서 불을 켜는 거예요. 다 전자기 유도입니다. 태블릿에 전자펜으로 압력 감지 센서 요즘 그림 그리잖아요. 누르는 힘이 강하면 굵게 선이 그어져. 얇게 그어지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다 코일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전기 무선 충전. 전자기 유도. 여기 충전기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또 코일에 전류를 유도를 해요. 그죠? 전자기 유도. 그래서 배터리, 무선 충전도 전자기 유도고요. 즉, 전기가 흐르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변하면 반드시 전기줄에 전기가 생긴다. 이거 아주 엄청난 원리입니다. 교통카드 단말기 대면 찍 하고 읽잖아요. 근데 지갑 갖다 딱 대면 돈 빼가잖아요. 그것도 다 전자기 유도예요. 이 안에 카드 있잖아요. 교통카드. 이 안에 코일이 얇게 감겨 있어요. 방막이. 이렇게 딱 되면 이 카드 안에. 그래서 이 안에서 주파수가 좀 발생하고 있고 그 주파수가 전자기 유도를 여기 카드에 전기를 만들어주고 카드 안에 IC에 내 정보가 들어가 있어. 걔를 읽어오는 거야. 그걸 RFID라고 불러요. RF는 고주파를 말해요. 라디오 프리퀀시. 프리퀀시 주파수인데 이따 뒤에 또 나오지만 라디오는 무선을 말해요. 선 없이 신호를 보내는 거.
ID, 아이덴티피케이션, 뭔가 확인하는 거죠. 고속도로 하이패스, 교통카드, 이게 전부 다, 예.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전자기 유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곳곳에 다 있어요. 이 방에도 뭐 가득합니다. 지금 시계가 2시 35분을 가리키는데 시계가 움직이잖아요. 바늘이. 움직이는 힘. 저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걔도 전자기 유도.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는데 발전기가 도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야 돼. 그죠? 예, 돌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 코일을 돌리든 자석을 돌리든. 예, 코일을 보통 돌리거든요. 어쨌든 이 돌리는 힘이 뭐냐에 따라서 물에 떨어지는 힘으로 돌리냐 그러면 수력발전인 거고요. 예, 화력발전은 석탄으로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뭐가 생겨요? 수증기가 생기죠. 수증기 그 바람으로 날개를 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양수발전인데 양수발전은 뭐냐면 전기는 한전에서 만든 전기가 만약에 100만 킬로와트를 만들었어. 그런 전력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그런데 전기를 안 쓰네. 한 50만 킬로와트만 쓰네. 그 나머지 50만 킬로와트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래서 최적 전력을 예측해서 거기에다 약간 높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안전. 전력 피크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전력 피크보다 좀 더 높게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밤에는 다 자니까 일 안 하니까 전기가 너무 남아 돌아. 다 사라져, 전기가. 그래서 그 전기를 활용해서 밤에 그 밑에 있는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여기다가 물을 가둬. 높은 곳에 물을. 아래에 있는 물을 발전기, 아래에 있는 물을 물 펌프가 전기가 필요하죠. 밤에 안 쓰는 전기, 어차피 사라지는 전기로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댐 위에다가 보관을 해. 높은 데 물이 있으면 그것이 에너지거든요. 그게 힘이고 파워고. 그래갖고서 전기 많이 쓰는 시간에 얘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발전기 돌려. 예, 그게 양수발전소예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전기를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높은 데 끌어들여 놓고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거. 이게 양수발전. 이해가 다 되시죠? 네, 쉽죠? 네. 그래서 그 여유 전력, 사라지는 전기 쓰는 거예요. 그 예전에 심야 보일러 기억나시죠? 예. 심야 보일러 그 밤에 전기료를 싸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물을 데펴놓고 낮에 그 따뜻한 물 쓰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높이 에너지로 바뀌었죠. 물의 높이 에너지로. 심야 보일러는 전기 에너지가 물의 온도로 바뀐 거예요. 에너지 변환, 교환. 원자력 발전소, 어마무시한 원자력 발전소도 결국은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는데 돌리는 날개가 터빈이라고 부르고 얘를 뭘로 보내요? 뭘로 돌려요? 수증기로 돌려요. 수증기로. 네. 너무 간단해요. 수증기로 수증기 바람을 막 물을 펄펄펄 끓여서 수증기를 계속 만들어내서 수증기를 보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 물이 많이 필요해. 바닷물, 바닷가에 그래서 있어야 돼. 원자력 발전소는요. 바닥에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예. 물을 끓이는 에너지, 힘을 원자력 핵 연료가 핵 분해되면서 나오는 힘으로 그 열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장치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어렵고 막 이게 위험하니까. 사람한테 위험하니까. 네. 사실은 알고 보면 전기는 원자력이든 뭐든 그냥 발전기, 전자기 요도 현상, 발전기의 모터, 발전기의 코일을 또는 자석을 돌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 전기를. 핵발전소에서 발전기 만들었으면 우리 집에까지 전기가 와야 하잖아요. 공장까지 와야 하잖아요. 전기를 보내는 거, 송전, 그죠? 전기 보내는 거예요. 예. 송신, 수신, 뭐 다 송전입니다. 전기를 보내니까 송전이죠. 예. 발전,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서 선을 타고 와, 전기줄로. 이 변전소는 뭐냐면 전기의 전압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높게. 물이, 수압이 집에, 우리 집 수도꼭지에 물이 찔찔찔 나와. 수압이 낮아서 그렇잖아요. 수압을 높이는 거와 똑같아요. 물이 콸콸 나오게.
그 전기는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엄청 높이서 하면 여기 오면서 길이가 막 오면서 손실이 생겨. 전기줄에 저항이 있어서 열이 나. 사라져 많이. 그 전압을 높여야 됩니다. 수압 높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발전소에서 막 K는 1000이니까 76만 5천 볼트, 뭐 이렇게 34만 5천 볼트, 15만 4천 볼트, 22만 9천 볼트, 그게 나중에 최종 우리 가정에서는 220 볼트로 떨어지죠. 그래서 집 가까운데 그 전봇대에 변압기, 전압을 바꿔주는 거, 변환, 전기 압력을 변압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어떻게 바꾸죠? 전자기 유도로 바꿔요. 궤도. 변압기도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코일을 감고 여기가 전류를 흘려줘요. 이렇게. 전기가 흐르죠? 그럼 이 코일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여기다가 또 코일을 또 감아. 이 사이에 이렇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겨서 이 1차 측에 코일에 흐르는 전기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다시 또 2차 측 코일에 또 전기를 만들어요. 그 공간이 떠 있었는데 서로 전기줄이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전기 에너지가 넘어가요. 전달이 돼 이렇게. 전달이 돼. 여기가 만약에 뭐 22,900볼트야. 22,900볼트면 여기는 22,900번 감겨 있고 여기는 여기는 220번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20볼트가 나와. 코일을 많이 가면 전압이 높고요. 코일을 조금 가면 전압이 낮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이 변압기이고 우리 가정에도 이 TV도 들어가 있고요. 다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을 트랜스라고 불러요. 트랜스포머. 이게 약자예요. 전압을 변환한다는 거죠. 트랜스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도란스. 도란스 아시죠? 네. 그게 도란스가 트랜스고 트랜스포머가 이런 원리예요. 코일을 감은 거예요. 그 안에 코일 감겨 있어요. 네. 전기줄을 감아놨는데 트랜스가 되게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전기줄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이 자기장이 만들면 자기장은 2차, 여기 1차고 여기가 2차인데 2차로 자기장을 잘 넘기기 위해서 이 안에 쇠가 감겨 있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이게 철이에요, 철.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 코일에서 만든 자기장은 철판에 잘 흘러요. 철에. 자석에 붙는 철 있죠. 자기장은 자기력, 자석이잖아요. 자기에서 잘 붙잖아요. 철이. 그래서 자기력은 철에 잘 통과해요. 잘 흘러요. 그래가지고서 2차 코일에 전기를 잘 유도하게 만들어요. 전자기 유도. 그죠? 네. 1차에 200, 그래서 전압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몇 번 감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막, 이게 곳곳에 있는 거예요. 변전소에 가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변압기가. 그게 다 전자기 유도 만드는 전압을 바꿔주는. 만약에 여기에 220볼트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여기가 22,900볼트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쓰면. 트랜스는 1차, 2차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기를 낮춰서 전압을 220볼 낮춰서 쓴다. 고압 송전을 왜 하냐? 전류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100와트가 있어요. 전기는 100와트는 100볼트 곱하기 1암페어죠. P는 EI, 전압 곱하기 VI니까. 근데 100볼트를 내가 1000볼트로 올렸어. 1000볼트로 올리면 0.1암페어가 되겠죠. 근데 100와트죠. 그죠? 1000 곱하기 0.1이니까 100이잖아요. 예. 그럼 뭐가 달라요? 전압은 높고 전류는 낮죠. 예. 전류가 낮을수록 좋아요. 전기를 보낼 때. 수도 파이프가 작아도 수도 파이프 크게 만들려면 비싸거든요. 예. 전기줄도 전류가 작으면 전기줄이 얇아도 돼. 전기줄의 두께는, 굵기는 전류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전류 흐름이 수도가 똑같아요. 수돗물을 내가 파이프에 흐르는데 수도 파이프가 두꺼우면 물이 많이 흐르죠. 예.
그 수압을 높이든 낮든 예, 물을 많이 흘릴 수 있어. 전기줄도 똑같아요. 그 전류가 그 낮게 하려고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그 고압 전류를 낮추려고 그런 전압 굵기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돈이 덜 들어가. 그래서 고압 송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전압을 높이는 이유가 예. 발전소에서 집에까지 거리가 멀거든. 내가 발전기 쓰면 이럴 일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상 변압기라고 불러요. 예. 1차, 2차, 어쨌든 단상 선 두 개, 한 220V가 와요. 전기는 보통 3상이 있고 단상이 있어요. 단상은 두 가닥, 3상은 세 가닥인데, 여기서 상이라는 말이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어쨌든 두 가닥이, 220V 두 가닥이 있고요. 실제 보통 세 가닥이 와요. 일반적으로 이런 전기에. 전기는 두 가닥만 있으면 되는데, 왜 세 가닥이냐? 그 한 가닥은 땅에 가는 접지, 어스, 그라운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라운드 G. 이 콘센트에 하트가 있고 L, 라인이고 N은 뉴트럴인데요. 라인을 잡으면 사람이 잡으면 감전돼요. 근데 N을 잡으면 감전이 안 돼요. 왜? N은 땅에 가 있거든. 사람 땅에 있잖아. 전기가 안 흘러요. 얘는 라인 또는 뭐 라이브, 살아있다. 활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전기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건물에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배전반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제가 그거 찍은 거네. 우리 집 건 제가 찍은 건가? 그런 것 같네요. 네. 이따 열어서 한번 볼까요? 예. 하여튼 3상이 들어옵니다. 그라운드까지 네 가닥이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각각 가죠. 예. 배전반, 전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가정에, 근데 다 있죠? 아시죠? 네. 주로 현관에 있잖아요. 그 현관에 그 신발장 안에 보통 들어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빌라 보면. 이게 의법이에요, 의법. 이게 항시 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현장에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제가 우리 집도 이거 건물 지을 때, 잘하는 분이 전기공사 하셨거든요. 이 건물 지은 분도 잘하는 분이고 다 이제 교회 형제님들이신데 그래서 저렴하게 지었는데 이거 신발장이 얘를 신발을 가리는 거야. 신발장이 나중에 이거 해놓고서 그 앞에 신발장 설치해. 신발장 막 구멍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어쨌든 예, 메인 누전 차단기. 이에 끄면 다 저 집전기 끊어지죠? 누전, 전기가 새는 거야. 누설, 어디로 새? 예, 이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거예요. 땅으로 어딘가에서. 그걸 누전이라고 말해요. 누전.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거. 누전이 어디면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누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서 누전이 되면 얘가 그냥 떨어져요. 차단돼요. 전기를 끊어요. 우리 집 안에 전기 어딘가 누전이 되면 위험하니까, 예, 끊어요. 이거 시험 버튼. 얘 누르면 뚝 떨어집니다. 누르지 마세요. 정말 얘가 누전을 만드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누전이 있는데 얘가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확인하라고. 시험 누르면 전기 뚝 끊어집니다. 한번 가끔씩 눌러보세요. 다시 손을 올리면 됩니다. 전등, 전열 이렇게 쭉 분배 스위치가 있죠? 여기 보면 숫자가 있어. 15, 20, 20, 20. 20 단위가 A예요. A. A가 뭐예요? 암페어, 전류량. 여기 전압이 220V잖아요, 가정전기가. 220V에, 이게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이라고 치자고. 20A 하면 파워가 얼마예요? 220 곱하기 20, 전압 곱하기 전력. 그러면 얼마죠? 그게 전력. 얘를 통과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전력량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 큰 거죠, 사실은. 4,400W나? 그죠? 예, 4.4kW. 가정전기 통째로 최대 3.5kW 쓸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이게 끊어진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기가 서로 쇼트된 거. 그럼 엄청난 전류가 흐르거든요. 예, 그럼 이게 그냥 딱 떨어지죠. 차단기가. 예, 이렇게 돼 있죠. 안에 열어보면, 토탈 30A 흘릴 수 있고, 예, 각각은 예,
20A씩 흘리죠. 예. 색깔별로 나오고. 이건 접지는 따로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를 딱 보면 전기가 들어가서 나가는 스위치구나. 그죠? 아까 처음에 스위치가 많은데 보셨죠? 근데 스위치가 전기줄이 두 개인데, 200 전기줄이 두 개인데, 스위치도 이렇게 스위치가 해도 돼요. 그죠? 한 가닥만 스위치가 있어도 돼. 근데 아예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이래 확실하게 끊어지거든요. 이게 다 그런 스위치들이에요. 선 두 가닥, 두 가닥. 선 두 가닥, 두 가닥. 얘를 붙였다가 떨어뜨렸다.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인데 단순한 스위치 아니고 전류가 20A 이상 흐르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스위치. 과부하 전류가 너무 이상 흐르면 불나는 걸 화재를 막기 위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차단기 이렇게 불러요. 차단기인데 최대 20A까지 흘릴 수 있다. 그 이상 흘리면 떨어진다. 전기줄은 두 가닥이니까 두 가닥 다 닿아야만이 놔주고 하고 감전됩니다. 한 가닥만 우리 그죠? 안전해요. 그래서 이 새들이 전기줄에 앉아도 감전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사고 나죠. 전철에서 뭐 이렇게 낚싯대라든가 어린이들 풍선. 전철이라는 게 전기로 가는 철도잖아요. 그 고압이 흐르거든요. 거기 이렇게 가면 그냥 그거하고 사람 몸 땅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전기가 흘러서 사람이 죽어요. 감전사 그런 경우가 아주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가끔 뉴스에 봤어요. 전기 가정에서 쓰는 전기, 예, 그죠? 플러그가 있고 콘센트가 있어. 콘센트가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전기는 핫 N하고 N, 핫, 뉴트럴, 활선, 중선. 어떤 두 가닥이 있어야 전기가 흐르는데 또 하나가 있죠. 여기 이렇게. 접지, 땅으로 가는 접지 단자가 있어요. 접지 단자가 있느냐, 없느냐. 전기 제품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접지 단자 없어도 돼. 근데 있죠. 요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에 의해서. 강제 규정입니다. 접지형 플러그. 무접지형 플러그는 요즘 뭐 제품은 있는데 모든 전자제품에는 반드시 접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게 전기가 누전돼서 케이스에 만약에 이건 뭐 플라스틱은 상관없는데 철제 케이스다. 철제에 누설 열리고 흐를 수 있어요. 컴퓨터 못하면 찌릿찌릿할 때가 있죠. 뭐 느껴보셨죠? 그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접지단자가 있으면 그런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접지단자 있는 것도 있고 콘센트도 없는 것도 있죠. 어싱요법 건강에 이 접지단자를 따라가면 아까 그 전기 집에 오는 전기에 이 땅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집 지을 때 저희도 땅에 접지를 묻었어요.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접지선을 이렇게 빼서 배전함으로 가서 각 방으로 호수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콘센트의 접지 단자에 사람 몸을 연결하는 거. 그럼 내가 땅을 밟은 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게 어싱요법. 건강,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죠. 아니, 이거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사람 몸을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접지 단자. 얘는 없죠. 이거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요즘 없는 건 구하기가 힘들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줄 두 개에 접지도 앉아 선 세 가닥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비싸지죠. 접지형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무접지 쓰면 안 됩니다. 네, 기기를 접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접지를 외부 케이스를 땅에 연결하면 접지선을 연결하면 사람이 안전하다. 뭐 그런 겁니다. 전원 플러그 두 가닥, 세 가닥 나오네요. 네. 접지가 있는 경우에 세 가닥, 없으면 두 가닥. 여기 보면 녹색과 노랑이 섞인 거 있죠, 오렌지가? 이게 접지입니다. 접지 라인이 색깔이 여기 구분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는 활선, 파란 거는 중성.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전기 쓰는 데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꼽나 돌려서 꼽나. 돌려 꽂으면 접지는 안 바뀌는데 이 두 개가 바뀌어요. 극성이. 오디오 앰프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스핀트로닉스님 오디오 취미로 하시는데 저처럼 옛날에 요즘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 오디오 하고 소리가 들려 노이즈가 얘를 반대로 꽂으면 안 들리게 돼. 그 해보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주 이게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대로 꼽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소리가 하는 게 소리가 뭐냐면 HUM 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전기에 가정 전기 220V 전압이 들어오는데 교류잖아요. 주파수가 60Hz거든요. 60Hz 소리가 하고 나는 낮은 저음이에요. 낮은 저음, 아주 낮은 저음. 얘도 마찬가지고요. 새가 다 접지. 여기 접지. 여기 연결하죠. 여기 보세요. 선이 와 있는데 집에 접지가 빠졌어. 공사를 안 한 거야. 집 전기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 없는 거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빠뜨린 거야. 전기 공사하는 사람이. 이거 빼봐야 알죠. 빼서 보면 다 연결돼 있어야 돼.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얘 없어도 전기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콘센트에 접지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싱을 해. 어싱이 안 되는 거야. 어싱 플러그 테스트하는 어싱 테스터가 있어요. 제가 만들었었잖아요, 예전에. 그걸 꽂으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와. 어싱 단자가 이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왜 불이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 없는 경우. 있어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또 빠뜨린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국가별로 다 다르죠. 전기를 보내는데 다 교류전기입니다. 가정전기는 100%. 이렇게 세상에 표준화가 아니고 다 달라, 나라마다. 복잡하죠? 전압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한국이 월스죠. 이거 돼지코라고 부르잖아요. 돼지코. 100V, 220 바꿔주는 거, 그런 거. 그걸 사람들이, 100V에 미국이 일본 100V 써요. 110 정확히, 또는 110, 120. 캐나다는 호주인가? 130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큰 차이 안 나요. 다 그냥 100V라고 통칭하자고요. 여기에 꼽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된 거 바꾸는 거, 아답터, 100을 220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아답터, 돼지코라고 부르죠, 일명. 그걸 쓰면 220V 가전제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모양만 바뀐 거지 전압이 다르잖아요. 전압을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전기 전혀 모르는 분은 그렇게 오해한다니까. 돼지코 쓰면 그냥 가전제품명이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전제품이 220V고 미국은 110V인데 내 가전제품을 110으로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 뒤에 보면 바꿔줘야죠. 그러면 가능해요. 미국의 가전제품을 110V를 한국에 와서 여기에 모양이 안 맞으니까 쓸 수가 없어. 대신 얘를 또 바꾸는 게 또 있어요.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것을 얘를 꽂을 수 있게. 그러면 한국에 와서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고장나요. 다 타버려요. 미국은 110V에서 동작하는 전기장치거든. 220에 꽂으니까 전압이 2배나 높잖아요. 고장나. 바로 꼽는 순간 바삭 소리가 나고 이제 스위치 키면 고장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220을 바꿔줘야죠. 110V 또는 220V 보통 뒤에 보면 전환 스위치가 있어요. 아니면 프리볼트도 있어요. 요즘 아답터는 많은 경우 프리볼트예요. 100, 220 구분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뒤에 잘 보여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얘는 220V만 쓸 수 있어요. 그죠? 전격 전압 딱 있어요. 주파수. 요 표시가 뭘까요? 이렇게 S자가 누운 거. 이건 교류 전기다라는 뜻이에요. 전기가 변한다, 전압이. 교류 전압 220V, 주파수는 60Hz, 소비 전력 200W. 이 소비하는 220V 전압이 들어와서
200볼트면 약 한 0.9A 정도 흐르나요? I는 R분의 V니까 P는 I 자승 R 뭐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P는 W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얘가 200이야. V가 얼마예요? 220이죠? 예. 그러면 I 바로 나오죠? I는 뭐 나누면 되잖아요? 예. 220을 200으로 나누면 바로 나오네요. 예. 소비 전력. 전류에 많이 흐르면 전력도 높아지죠. 얘는 고정이에요, 전압은. 전압은 고정. 얘가 소비하는 전력은 제품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전류를 더 많이 흘리면 소비 전력이 올라가는 거고, 즉, 소비 전력은 전류량에 따라서 바뀐다. 쉽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 얘는. 예. 이게 이제 230V. 뭐냐면, 최대 230V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한국에 쓸 수 있는 거예요. 220V 들어오는데, 전류를 5A, 예, 주파수. 50Hz 또는 60Hz. 미국은 50Hz. 일본의 일부 지역은 50Hz, 일부 지역 60Hz. 일본은 민영화가 돼서 전기가 회사들이만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한전은 국가 기업이잖아요. 개인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영화 하려고 지금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반대하고 있고 정말 큰일 납니다. 민영화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 함부로 못 쓰게 되는 시대가 와요. 민영화 된다는 얘기는 이익 추구니까. 근데 전기 같은 것은 공공 개념이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돈을 벌어야 또 조직이 돌아가지만 수익을 창출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어쨌든 50Hz 쓰는 나라 60Hz 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죠. 전기 이제 보면 냉방의 전력이 와트니까 전력이죠. 와트 파워 단위가 와트라고 읽어요. 와트 선생님이 만드는 것, 이름을 딴 겁니다. 6,500와트, 이렇게. 냉방에 따라서 전격 중간 최소다 이렇게 소비 전력이 바뀌는 거죠. 네. 뭐 나오죠? 운전 전력. 곱하기 220 곱하기 7.9 하면 이 와트가 뭐 나올 거예요. 예. 전압 60Hz, 220V, 교류, 전력, 소모 전력. 헤르츠가 얼마나 네? 헤르츠. 헤르츠? 이거 HZ. 이게 뭐? 좋은 질문. 뒤에 나옵니다. 주파수 단위죠. 주파수 단위. 교류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죠. 1초에 60번 바뀐다. 그런 뜻이거든요. 1초에 60번. 그래서 헤르츠. 역시 헤르츠 선생님의 이름을 딴 겁니다. 전부 다 과학자들 이름의 단위가 다. 평생 그 사람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A, 암페어. 프랑스 사람이죠. 앙페르. 네. 소비 전력, 일반 멀티탭 2200W가 최고고요. 멀티탭 한 개가. 고용량 멀티탭은 최대 4000W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용량이 큰 전기는 따로 써야 돼요. 멀티탭도. 구분해야 돼요. 함께 막 꽂아두면 불납니다. 전기의 화재의 대부분의 원인이 전기 화재인데 전기 화재의 원인은 다 과전류. 전기줄은 얇은데 전류를 많이 써. 전기줄에 열이 나는 거야. 뜨끈뜨끈한 거야. 전기줄 따뜻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죠. 그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불나는 거예요. 왜 열이 나냐? 전기 저항이 있고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한 게 전기 히터죠. 빛이 나도록 만든 게 전구고. 자, 나오죠? 그래서 에어컨 이런 것들은 별도로 써야 되는 거죠. 3000W면 무지 큰 전기거든요. 무지 큰 전력이죠. 멀티탭 전기 과부하. 전력을 너무 많이 썼다.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장치에 전기를 사용하는 정도가 부한데, 그게 너무, 멀티탭. 이게 다, 화재가 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나라별로 이렇게 전압 전류가 달라요. 전압과 주파수가 달라요. 주파수 한국은 60Hz, 전압 220V. 한국이 옛날에 110V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느 순간 바뀌었죠. 승합공사 한다고 선물 주고 막 그랬어요. 승합공사 자전거도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설탕도 선물하고.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왜냐하면 전압을 높이면 전류를 줄여도 되잖아요.
자, 전기줄이 우리 집에 들어와. 근데 사람들이 점점 잘 살아가니까 텔레비도 흑백에서 컬러 텔레비디고 막 이것저것 가전제품 늘어나니까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줄이 감당이 안 돼. 그 전기줄 다 바꾸야 하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못 받고 어려워. 대신 전압을 높이는 거야. 전압을 높이면 전기줄 안 바꿔도 더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는 거야. P는 VI, P는 EI, E는 P, 파워는 VI, 전압 곱하기 전류. V를 E라고도 표시하는데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I는 가만히 놔두고 얘를 더 높이는 거야. 110에서 220, 2배를 높이면 전력 2배를 쓸 수 있어. 그래서 한전에서 국가 시책으로 한 거예요, 그걸. 몇 년에 걸쳐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보험 케이스예요. 110V 쓰는 나라는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도 그냥 110V 쓰는 거고요. 아예 그냥, 네. 오케이, 돈 많은 나라니까 그냥 전기줄 새로 깔어. 라든가. 한국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 승합을 전국 단위로 다 그냥 몇 년에 걸쳐 다 했어요. 미국은 뭐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도 전기를 다 달라요. 회사가 주마다 다르고 좀 복잡하죠. 나라가 크니까. 어쨌든 소비 60Hz, 560Hz 차이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요. 60Hz, 50Hz 별 차이 없습니다. 60Hz가 효율이 좀 더 좋아요. 실제 전기 효율이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좋은데 50Hz보다 60Hz가 더 좋아요. 트랜스도 전력을 전달할 때 1차, 2차 전달할 때 크기가 60Hz는 약간 작게 설계해도 돼요. 주파수가 높아서 효율이 좋아서. 그런데 일반 가전제품은 전혀 거의 영향을 안 끼치고요. 특별한 경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모터가 돌아가는데 모터 회전수가 분당 60번 도는 게 있고 50번 도는 게 있어. 주파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일초에 60번 돌아야 되는 제품인데 50번 돌아.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의미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전기 배선 고용량이라는 게 있다. 네. 4,000W짜리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통은 최대 2,200W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멀티탭에 막 큰 거 전기 쓰는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런데 물 끓이는 커피포트 얘가 한 1,500W 될 거예요. 1,500W면 상당히 큰 전력입니다. 2,000W. 내가 물을 끓일 때는 2,000W 되는 거예요. 2kg. 엄청나게. 이 포트 여기다가 지금 얘를 한 몇 개를 연결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연결하면 불납니다. 전기줄 만지면 막 뜨끈뜨끈해요. 제가 가끔 2층에 제 그 연구실에 주방에 전기 포트가 한 5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저 한 분 선물해 드렸는데. 혼자 물약 실험하냐고. 전기 포트 구할 수 있는 걸 다 막 다양하게 구해서 실험하냐고. 이따 가서 보시면 정신없는데. 자, 지금 3시 7분,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고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